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핫한 키워드가 시장에서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10개 업종들 모두 하락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에너지 업종이 잘 주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잘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악재들이 두 가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것들이 있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전일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계속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업종 대표 종목들이 크게 조정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네. 현대, 기아차가 독일에서 배기가스 이제 조작 혐의로 이제 8곳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현대, 기아차 거의 장중에 5% 이상 급락이 나와주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견인했고요.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미국의 이제 애리조나주에 또 이제 퀸크릭 공장 1조 7천억 정 투자해서 신설을 앞두고 있었었는데 그걸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또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퀸크릭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고요. 네. 그 외에 조지아주 공장이라든지 또 그리고 폴란드 공장의 어떤 공격적인 증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GM과 합작법인 관련해서 공장 신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킹크릭 공장의 어떤 이제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재검토한 이후에 다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일시적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오전장, 장 초반에는 크게 흔들렸는데 서서히 지수가 안정을 찾고 있고 또 이제 치가선 부근대까지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선물과 중국 상해 증시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중국의 어떤 이제 봉쇄가 서서히 완화가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또 대규모 또 부양책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 더욱더 상향 조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올라간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럴 때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와 종목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버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매니저님 종목은 맞습니다. 정말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주셨던 SP 시스템즈가 네. 한 12시를 기점으로 급등세를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제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네.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소개해드리면서 SP 시스템즈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가장 대표 종목은 우림 PTS고 또 현대차의 로봇 관련된 가장 대표 수혜주는 SP 시스템스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방송이 끝나고 12시가 지나자마자 수급이 시장에서 강하게 유입되면서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2,000원 언저리까지 11,700원까지 큰 폭의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말씀드리자마자 1시간 반 만에 13% 이상의 이제 수익률이 나왔고요. 당연히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1988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겐트리 로봇이라고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사람의 팔과 같은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와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60억 규모의 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로봇 산업 관련해서 속도를 지금 정말 빠르게 내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SP 시스템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요. 지금 만원대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전일 제가 11,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했고 2차는 12,000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익절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를 9,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는 12,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SP 시스템즈 일단은 2루타까지는 달려간 네. 것 같은데요. 3루타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노코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누리호 모멘텀 이후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맞습니다. 하면서 들고 오셨는데 7%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가 됐었는데 네. 너무 억울하게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제노코
제노코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발사체 과정이고 3차 때부터 실용 위성을 탑재할 것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제노코는 3차 발사 때부터 참여를 하기로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 여파이기도 하고요. 고점 대비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와주면서 좀 지나친 낙폭이 나왔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마자 안타를 말씀드리면서 최소한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항공 우주 관련해서 또 방위 산업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들과 꾸준한 MOU를 체결하고 있고 또 핵심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제노코이기 때문에 또 이제 3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이번에 누리호 또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공격적인 또 지원 또 육성 정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 X를 이제 설립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던 만큼 제노코 또 실용 위성 또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이 누리호 3호에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노코의 어떤 낙폭 과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판단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22,8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요. 지금 22,800원 언저리까지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매수가 기준 7% 정도 수익이 찍혀 있을 텐데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드리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요 19,0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필두로 네. 또 2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제노코도 실적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에 더욱더 빛나는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앞서 댓글에서 세릭팡님께서요. 김준호 매니저님의 종목을 오늘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종목으로 오늘은 3루타까지 쫙 달려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기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최근에 또 5G 업체와도 인수를 네. 하면서 5G와 또 로봇을 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좀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이걸 장기적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서 삼성전자도 또 LG전자도 또 현대차도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이제 모바일과 자동차 산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로봇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으로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산업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로봇 관련 종목들은 예전에 테마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도 꾸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과거의 어떤 재무제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가 로봇 관련 섹터다라고 판단돼서 휴림 로봇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같은 종목도 사실 언제 매수하냐가 네.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휴림 로봇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휴림 로봇은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로봇 관련주로 또 수익을 챙겨주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또 자신 있는 표정이 왜 나오나 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최근 2달간 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맞습니다. 있는 만큼 또 모멘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SP 시스템스랑 또 우린 PTS의 후속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어떤 대규모 M&A에 있어서 첫 행보는 로봇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직간접적인 최대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린 PTS와 함께 휴림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이녹스 로봇인데요. 휴림 로봇이 또 원전 관련된 테마로도 묶이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이녹스 로봇 같은 경우는 원전 로봇 기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휴림 로봇이 2019년도에 한울 로보틱스가 이제 뭐냐면은 폭발물을 로봇으로 폭발물을 처리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업체와 합작해서 출범한 기업이 자회사인 이녹스 로봇입니다. 최근에 지분을 70%에서 95%까지 늘리면서 휴림 로봇의 자회사가 이녹스 로봇이고 원전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뭐 소방이라든지 뭐 국방 또 그리고 재난 구호 관련된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도 휴림 로봇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원전 건설 관련해서도 같이 핵심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휘린 로봇 같은 경우는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보다도 더욱더 탄력성이 크고 좀 강력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는데 휘린 로봇은 삼성물산과 꾸준하게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레미안 라이프 간의 AI 로봇 또 태미가 보여줬는데 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019년도에 휘린 로봇에 또 이제 태미라는 로봇이 또 이제 가장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발명품으로 또 태미가 선정이 되면서 휘린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율주행 기능도 있고요. 또 인간과 소통하는 AI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떤 휘린 로봇의 어떤 태미에 이어서 최근에 물류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다방면의 어떤 국방과 또 소방 또 그리고 원전 관련된 로봇을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달 동안에 디아크라는 기업에 이어서 좀 더 HQ를 또 지금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있는데 디아크라는 기업은 현대차의 1차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토라든지 그랜저 가장 주력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내장재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디아크고 더 HQ 같은 경우는 이제 5G 안테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력을 더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을 확장한다고 했고 또는 또 이제 자동차 전장업체 회사와 또 5G 안테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오히려 신성장 동력으로 자율주행 또 완성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새롭게 신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가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따라 지금 코스닥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 다각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로봇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 계열사와 삼성그룹 계열사와 꾸준하게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고 또 SK텔레콤과도 꾸준하게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특히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투자에 있어서 가장 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휘린 로봇이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휘린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관심 있어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네. 많으신 것 같은데 최근 하락장에 그래도 가격 조정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계속 시세가 분출되고 있으면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시장 여파로 충분히 조정이 나와줬다라는 게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은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이제 3,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3,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750원, 2차 목표가는 4,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도 2루타까지 거뜬하게 달릴 수 네.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금방 또 기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대표 종목인 두산 퓨어세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수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소하면 떠오르는 또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와 주셨어요. 그런데 네. 사실 뭐 수소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두산 관련주들이 또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지만 이 종목도 절대 뒤지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전일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였고 네. 또 오늘은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페인에 가서 호주 총리와 그린 수소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의 동참을 희망한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 한국과 체코 간의 수소와 또 이제 원전 관련된 첨단 분야 10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수소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소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들은 원전과 수소는 우리가 투트랙 구조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대표 섹터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에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몇 루타로 보고 계실지 선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두산 퓨어셀은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행운의 네. 안타를 빠지지 빠지지 않아요, 않아요. 안타. 사실 원전, 뭐 풍력, 네. 태양광 관련주들은 어제 오늘 굉장히 큰 시세를 맞습니다. 냈었거든요. 근데 수소 관련주는 아직인 거죠, 매니저님? 네, 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여전히 좀 가격적인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수소 관련 종목들은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끝마쳐가고 있는 상태고 또 오늘 한국과 체코 간의 어떤 원전 수소 간의 MOU 체결을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전과 수소가 좀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 정부 새 정책이 원전이다라고 언급할 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떤 수소와 원전 관련된 어떤 정책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수소를 이용한 발전용 연료 전지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수소 에너지는 기술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매장 자원과는 다르게 어떤 이제 기술력으로 또 산유국 지위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호주 총리를 만나 그린 수소 분야에 더욱더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자, 또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동참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만큼 앞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을 이용해서 수전의 방식으로 또 수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린 수소가 또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됐고, 또 두산 퓨어셀이 수전해를 방식으로 또 수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이 앞으로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두산 퓨어셀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퓨어셀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물론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더 줄이는 방법도 더욱더 맞습니다. 중요해지는 시점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뭐 대표적인 낙폭 과대 종목 중에 하나가 그냥 두산 퓨어셀이고요. 또 네. 수소 에너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뭐 현재가 부근에서 네.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8,000원 라인 대를 가져왔으니까 28,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34,000원, 2차 목표가는 37,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37,000원까지 또 거뜬하게 홈런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알차게 오늘도 두 종목 알아봤고요. 사실 매니저님이 뭐 현대차도 맞춰주시고 셀트리온도 맞습니다. 맞춰주셔서 방송 끝나고 우리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전일 밤에 녹화 영상을 올려놨어요. 네. 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 또 화신이라는 종목을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예, 정말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말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일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 탑픽 종목, 그러니까 세 종목을 언급해드렸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녹화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크게 나오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등장 좀 하고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가깝게 또 만나네요, 우리 매니저님을. 자, 매니저님 무료 네. 방송 꼭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에서도 홈런 치세요.